안녕하세요. 다양한 투자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짜투리 TV 짜영입니다. 자, 3월 22일 화요일인데요.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뉴스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또 연준 위원들의 이런 발언에 좀 한 주가 좀 주가의 상승과 하락이 이렇게 엇갈릴 듯한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이렇게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상에도 안도적인 그런 상승 랠리를 펼쳤는데, 자, 이번 주에도 이제 뭐 반등을 좀 시도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만은 어제도 이제 소폭의 그런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러우 전쟁 리스크는 뭐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부분이고요. 또 코로나19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속해서 이렇게 좀 주시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예정된 이렇게 내구재와 서비스 그 제조업 PMI 경제 지표 일정에도 이렇게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서방의 제재로 이렇게 이제 국가부도 위기에 놓인 러시아인데 이렇게 이제 지난번 디폴트 사태를 조금 모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다른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크기 때문에 여전히 이 러시아 디폴트의 위험성은 아직도 좀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3월 그 FOMC 회의 결과에서 이렇게 3년 만에 이제 금리 인상에 첫 발을 뗐습니다. 자, 이번 주 이어질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런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또 주가 향방을 좀 결정 지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22일 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을 시작으로 이렇게 로레타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그리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연설, 그리고 이제 내일 있을 이렇게 또 제롬 파월 의장의 연준 의장 연설도 있고요. 23일에 아마 보시면 이렇게 제임스 블러드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연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가장 주목해야 될 연설 가운데 이렇게 23일에 있을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연설이 굉장히 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좀 영향이 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파적인 발언이 이제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주가 증시에 영향이 이렇게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이렇게 25일까지 지금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정에 따라서 주가 상승과 하락에 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또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 시황 잠시 보시고 제가 분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시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산업이 0.58% 이렇게 소폭 하락하고요. 나스닥이 또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이렇게 소폭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0.4%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또 S&P 500 같은 경우도 0.04% 이렇게 소폭적인 그런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 이제 제롬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경하게 이렇게 대처할 것을 어제 이제 연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필요시에 따라서 이렇게 5월 달에 있는 정례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로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좀 증시가 하락세로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월가의 투자 심리를 알리는 변동성 지수입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변동성 지수가 23선을 이렇게 지켜주면서 조금은 그래도 투자 심리가 안정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이번 주 그런 연준 위원들의 발언으로 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변동성 지수도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섹터별 현황입니다. 섹터별 가운데서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과 하락이 됐던 종목들이 있는데요. 테슬라와 애플은 이렇게 상승하는 반면에 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특히 이제 국제 유가가 이렇게 다시 오르면서 에너지주가 이렇게 크게 또 상승하는 그런 강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인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인제 중국 그 보잉 항공기가 이렇게 추락했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면서 보잉 주가가 크게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어제 보였습니다. 자, 오늘 먼저 TQ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라이브 방송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청취를 했었습니다. 오랜만에 또 라이브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만나니까 좋더라고요. 일단은 어제 이제 제가 뭐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락이 나오더라도 제가 소폭적으로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52.79달러 0.71%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뭐 안전한 그런 부분은 아직은 아니죠. 일단은 뭐 단기 이편선이었던 이제 5일선을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희망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만약에 그 물타기를 하는 경우 또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선이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50달러 내에서 우리가 이제 지지선 라인에서 일단은 주가가 좀 움직여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 부분이 이제 하락적인 부분이 이렇게 50달러를 뚫고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하락적인 부분을 좀 더 크게 이렇게 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1차적으로 이제 20일 그 이평선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저항적인 그 우리 지지 라인으로 1차적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47달러 요 정도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뭐 추가 매수라든지 또는 신규 이제 매수 들어가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한번 좀 보셔야 될 그런 매수 단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이제 47달러가 이렇게 1차적인 관건이 될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지금 이번 주에 이런 연준 위원들의 이제 강령 발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47달러 선도 깨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 23일에 있을 제임스 블러드 총재 발언이 가장 좀 주목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TQ 같은 경우는 절대 이 21선 밑으로 하락적인 부분이 안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TQ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 47달러 지지선을 뚫고 이렇게 만약에 내려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은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다시 5일선하고 11선 그리고 21선 이 세 개가 동시에 지금 데드 크로스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하락폭이 좀 더 이렇게 커지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면서 이렇게 47달러 선을 뚫고 내려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번 주 좀 향방을 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어제 뭐 라이브 방송뿐만 아니고 금요일 분석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은 과매수 구간입니다.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물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면서 이번 주 주가 방향에 좀 이렇게 향방이 좀 지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불주입니다. 불주도 지금 뭐 TQ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흐름이고, 현재 이제 13.9달러 2.04% 어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뭐 TQ처럼 이렇게 불주도 소폭적인 그런 하락이었죠. 일단은 뭐 불주 지금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보시면은 지금 가격대가 한 12달러 정도 지금 되거든요. 12달러 선 정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불주가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12달러 정도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만약에 12달러 선까지 이렇게 하락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매수 시점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TQ처럼 12달러 선을 하향 돌파하는 부분까지도 좀 염두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12달러를 좀 하향 돌파를 한다 그러면 지난번 이제 11달러 선 있죠. 요 10달러, 11달러 요 구간까지도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2달러를 1차적인 매수 시점으로 보고 있고 일단은 이렇게 이제 지지선 라인을 12달러 선을 지켜주는지 그리고 좀 더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는지 이 부분이 이제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제 매수 또는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1차적으로 한
지지선인 12달러 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SOSL입니다. SOSL도 뭐 어제 이제 0.43% 이렇게 하락을 했고 또 39달러 선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보자면은 지금 SOSL 같은 경우는 21선하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골드 크로스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SOSL이 TQ나 뭐 불주보다는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좀 더 하락적인 부분으로 돌아선다라고 했을 때 SOSL 같은 경우도 지금 지지선 라인인 37달러 정도, 35달러 정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적인 부분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35달러 선까지 1차적으로 이렇게 매수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SOSL 지금 보시면 지금 SOSL 어제도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좀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신규 매수 가격을 지금 보자고 그러면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35달러 선이 일단은 지지선 라인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매수 시점을 이렇게 좀 잡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세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 시점이 사실은 좀 고민이 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으로 좀 더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이제 CCI 보조 지표를 활용한 매수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더 이런 이제 CCI 매수법에 대해서는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제 과매수 구간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런 모습이 나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더 정말 안전하게 이렇게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런 보조 지표를 활용한 매수 시점을 좀 잡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번 주 증시가 이제 향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이렇게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